5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무슨 문제야? 빈칸 추론 문제네. 일단 첫 문장부터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자고. 우리가 자주 마주한대요. 뭘 마주한대?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 이거 5번 맞냐? 맞아요. 맞아요. 맞지? 깜짝이야. 왜? 아니 7번이에요 이거. 5번이야. 사람들이 진짜. 우리는 자주 마주한답니다. 뭘 마주해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 마주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돼. 그리고 그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and there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죠? 우리는 are unable to 뭐 할 수가 없어요? predict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뭘 예측할 수가 없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이 의사결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뭐를 마주해 우리는? 높은 수준 빼버리고 의사결정을 마주한다는 얘기지. 아니 의사결정을 마주하는데 결과 예측이 가능 불가능? 그렇지.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결과 예측이 불가능하답니다. 자, 일단 빈칸 문장 한번 보시면 하지만 이렇게 나오죠. 일단 바로 이제 빈칸 문제. 소재가 어쨌든 의사결정이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소재를 잡고 빈칸 문장을 가봤더니 빈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지만 there is a solution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뭐 하는 과정? 이거 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해결책은 뭐에 대한 해결책일 수가 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의 해결책일 수도 있고 그 해결책으로서 이 과정을 선택하라는 얘기래. 그럼 정답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겠지. 무슨 말인지 해갔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신 때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돼요. 빈칸 문제가 나온 경우에. 이해됐니? 엄마. 자, 귀여워. 자, in many situation. 여러 상황에서 현명한 것은 뭐냐면 to dip 담그는 거예요. 담가버리는 겁니다. 뭘 담고 왜 내가 왜 y에다 동사 표시를 쓸까? 자, 현명한 것은 뭐냐면 담그는 겁니다. 뭘 담그는 거야? 당신의 발가락을 담그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물에다가 담가보는 거예요. 뭐라기보다는 dive in 빠지기보다는 어디? 머리 먼저 빠지기보다는 이렇게 돼요. 아, 내 해석을 얼마나 잘못했다. 순수해요 쌤. 저 지금 지나간 차가 무슨 차인 줄 알고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거. 아, 선거운동 선거운동 시작됐지? 뭐 선거운동 할 필요 있겠어? 자, 어디서 보시면 아, 진짜 저거 머리를 담그라고 해석했어. 아, 머리를 담가버리라고요? 나 저번에 해석 머리. 그러니까 본인의 심적 상태를 글에 반영하지 마시고요. 아, 진짜 이상하더라. 그럼 발은? 발도 담고 머리도 담고. 그러면서 한번 봐봐봐. 최근에 이제 정답만 노출하면 되니까 우린 최근에 나는 be about to가 나와. be about 무슨 뜻이야? be about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입니다. 막 뭐뭐 하려 하다. 막 등록하려고 했대. in an expensive coaching program. 비싼 코칭 프로그램에 가입하려고 했대. 그러면 이 글의 맥락상으로 봐봐. 자, 봐봐. 결과 예측이 불가능하니 뭐 하래? 발가락부터 담가봐. 발가락을 담가봐. 뭘 담그지 말고. 머리가. 그렇지. 머리 먼저 들이밀지 말고 이 얘기잖아. 그럼 얘는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냥 영어 보지 말고 한글을 풀어보면 간 좀 봐봐봐. 간 봐봐라는 얘기잖아. 간 봐봐라는 얘기잖아. 네. 여기까지가? 그럼 결국 빈칸에도 간 보라는 말 들어가는 거라고. 테스트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서 여기 봐요. 이제 확실히 이제 예시로 여기가 지금 사례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정답 도출하기에 최적의 부분이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was not fully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어. 뭐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설득되지 않았어. 그런데 엄청 비싼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결과가 어떨지는 설득당하진 않았어. 완전하게. 그래서 나는 사용했어. 이 과정이 뭐야? 발가락 당기기 과정을 사용했다는 거죠. 결국에. 결국 정답은 이거밖에 안 돼요. 뭐뭐 함으로써 enrolling 등록함으로써 뭐에 등록함으로써 낮은 비용의 작은 과정에 등록함으로써 그럼 얘가 발가락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답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네. 정답은 뭘로 가시는 게 좋습니까? 3번 테스팅. 1번은 이제 걸러보자고. 트라이ing 아웃 하면 시도해보는 거야. 뭘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시도하는데 이건 타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갔지. 그래서 타임이 존재가 나오지 않고요. 이레이 지금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뭘 지워버리는 거야? 최소로 가장 적게 선호되는 선택권을 지워버리는 거야. 지금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 따져서 하나씩 지우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지? 3번 보시면 테스팅 검증해 보는 겁니다. 뭘요? 옵션 선택을 뭐 더 작은 규모 발가락이구나 여기가. 그럼 정답 몇 번? 3번 보고 싶어요. 얘는 뭐가 정답이 안 돼요? 당신의 계획을 공유하는 겁니다. 누구와? 전문가들과. 전문가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공유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보시면 되고요. 5번은요. 수집하는 거야. 가능한 한 많은 사례를 지금 사례를 수집하자는 얘기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전체 다 해석 안 하고 지금 문제풀이 위주로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는 이제 용모도 있고 그리고 선지를 제가 좀 해석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선지 고를 땐 이런 식으로 고르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러면 선지를 보고 푸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응? 선지를 보고. 선지를 먼저 보고 푸는 건 내신 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 때는 그렇지. 모의고사 때는 선지의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확실한 키워드를 잡고 그게 선지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겠죠. 여기도 지금 제가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 지금 뭐 하나로 풀었냐면 발가락 하나로 푼 거거든요. 지금 딥토 발가락을 담거라 이거 하나로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선택해보고 정답을 고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키워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고2, 3 되면 조금씩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 6번은 아마 올해 모의고사의 소재로서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여러분들 모의고사의 소재로 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봐봐. availability heuristic이 나와. 그럼 얘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가용성 휴리스틱을 얘기합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을 얘기해. 그러니까 휴리스틱이 뭘 얘기하는 거야? 편의성을 얘기한단 말이야. 휴리스틱이 편의성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거겠어? 쓰기 편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갔어. 쓰기 편함을 얘기하는 게 가용성 휴리스틱이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용성 휴리스틱은 리퍼 투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냐면 흔한 실수를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시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실수냐면 우리의 두뇌가 메이크 만드는 실수인데 뭐뭐 함으로써가 이렇게 들어가죠. 가정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가정함으로써? instance or examples야. 자, 사례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례들이요. 어떤 사례들 이렇게 되겠지. 문장 구조 참 복잡해요. 얘. 제가 지금 구문 분석을 왜 하는지 알겠죠? 구문 분석을 하면 어법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세원고등학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가 한 2개밖에 안 나왔거든. 솔직히 따져서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는 어법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세원고등학교에서 어법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좀 많이 연습을 해두세요. 알겠죠? 그러면 좀 편해요. 어법 외워서 시험 보는 것보다 차라리 구문 분석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잖아.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려서 그걸 판단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구분 분석해서 맞고 아니면 아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어떤 사례들 come to mind easily 이렇게 나와. 쉽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사례들이 also 또한 뭐더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사례들이더라 라고 가정함으로써 우리 두뇌가 만드는 흔한 실수가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이랍니다. 여기까지 읽었지? 자, 가용성 휴리스틱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얘 정의가 뭐야?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이 가장 중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라는 실수를 얘기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니? 이게 약간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건데 도박사의 오류라고 들어봤어요? 몬테카를로의 오류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용성 휴리스틱은 약간 좀 반대되는 몬테카를로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박사의 오류를 얘기해요. 도박사의 오류가 뭐냐면 잘 봐. 동전 앞뒤를 이제 우리 윤결이가 나한테 앞뒤를 이렇게 튕기면서 앞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윤결이가 나한테 딱 튕겼는데 앞뒤 했어. 그래서 내가 뒤 했더니 윤결이가 아니 앞 이랬어. 그럼 다음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음에는 뒤가 나올 확률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몬테카를로의 오류예요. 도박사의 오류라고 해요. 사실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50대 50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앞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반대가 나올 거라고 가정하는 게 몬테카를로의 오류고 가용성 휴리스틱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에 앞에 나왔네? 그럼 다음에도 뭐가 나오겠다? 앞이 나오겠다. 이게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몬테카를로의 오류, 그 다음에 가용성 휴리스틱은 많이 소재로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 자체가 오류라고 얘기하면서 빈칸 문장을 한번 봐봐요. 어차피 지금 이 소재, 이 글의 소재는 이거밖에 안 되거든. 맞지? 이 글의 소재는 가용성 휴리스틱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빈칸 문장을 가봤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매니저들이 주더래요. 뭘 주더래? 더 많은 무게를 주더래요. 어디에? 퍼포먼스 동안에 더 많은 무게를 주더래요. 뭐 하는 동안? 3 months, 3개월 동안이요. 3개월 동안의 퍼포먼스에 무게를 더 두더래요. 뭐 이전에? 평가 이전에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갔어? 평가 이전 3개월 동안에 더 무게를 두더래요. 뭐보다? To the previous 9 months니까 이전 9개월보다요. 뭐의 이전 9개월? 평가 기간의 이전 9개월보다요. because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갔어? 정확하게 얘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만 알면 문제 끝나거든. 얘가 정확하게 이 매니저들이 무슨 짓 하고 있니? 가용성 휴리스틱의 실수를 범하고 있지. 여기까지 갔어? 왜? 3개월은 더 가깝지. 9개월 전은 더 멀잖아. 그러니까 3개월만 집중해서 보자는 거야. 그럼 이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잘 봐. 내신 대비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내신으로 대학 갈 거잖아. 그지? 생기부나 내신으로 대학 갈 거잖아. 그지? 그러면 수능 정시를 생각하지 않고 정시가 어떻게 보면 더 고달픈 거지. 왜? 정시는 1년 내내 3년 내내 공부를 한 결과를 수능 한 방으로 보는 거고. 오케이? 내신은 평소에 좀 놀다가, 그지? 평소에 한 1, 2주 놀다가 내신 기간 한 달 잡고 딱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내 눈앞에 딱 1등급으로 찍혀 있으면 난 대학 가는 게 더 유리한 거잖아. 여기까지 읽었지? 그럼 내신에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게 오류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 오히려 가용성 휴리스틱이 더 좋은 거네. 딱 기간만 집중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회사 생활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회사를 다니고 있어. 우리 시민비를 평가할 때 사람들이 항상 그래.
항상 변함없이 잘하더라고. 근데 평가만 하면 다인이가 다 가져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 봤더니 다인이는 평가 3개월 동안만 더럽게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인이는 평가 3개월 동안만 겁나게 열심히 하고 시윤이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9개월 동안 지는 거야. 근데 관리자 윤별이는 3개월 동안의 성과를 딱 보니까 독보적이거든. 그럼 윤별이 입장에서는 누가 잘했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인이가 잘했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는 거지.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평가가 끝나면 다인이는 다시 색깔 놀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치? 시험 기간 끝나니까 시험 기간 끝나고 막 여기 누워있고 막 아이 자 막 선생님 왜 빨리 들어와 빨리 더 나가서 놀다가 막 이러고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야. 원래 이제가 이건 회사에서 문제고 잠깐 그래서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오면 여기 있는 매니저들이 지금 가용성 휴리스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야. because 왜냐하면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이지. 그럼 이거 패러프라이징 하면 되는 거잖아. 그대로 다른 말로 바꿔 쓰면 되는 거잖아. 뭐 쓰면 돼? 가용성 휴리스틱 때문에 이거 결국엔 가용성 휴리스틱 들어가야 되거든. 이건 전 철저하게 그냥 빨리 푸는 방법으로만 가는 거야. 키워드 따위 잡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키워드는 가용성 휴리스틱이잖아. 맞지? 그럼 이제 정답으로 가봐봐. 가용성 휴리스틱 때문에 그렇대. 그럼 이제 정답으로 가보면 there is little 거의 없대.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거의 없대요. 뭐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데이터의 부족함이야? 아니지. 프리퀀트 빈번한 접촉 얘는 지금 나름대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접촉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것이 도와요. 뭘요? 관계를 도와요. 이렇게 되는 거고. 3번은 그들이 원하니까 평가하기를 직원들이 직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를 원하니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가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가용성 휴리스틱대로 평가하면 안 되죠. 자, 최근의 사례가 지배하니까 그들의 기억을 이게 가용성 휴리스틱이잖아. 최근의 사례 얘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지. 지금. 가용성 휴리스틱이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서 디스톨트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왜곡하다, 뒤틀다 이런 뜻이야. 그럼 뒤틀린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뒤틀린 데이터가 위에 나왔어? 안 나왔을 거야. 물론 우리가 전체를 다 해석하진 않았지만 이거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대비해서 제가 풀어주고 있는 거니까 이거 안 나왔을 거라고 확신하고 가란 말이야.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뒤틀린 데이터는 없었을 거야. 가용성 휴리스틱에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 4번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갔니? 오케이? 좀 쉬세요. 좀 머리 또 끄셔야지. 일단 2개 남았잖아.